안녕하십니까, 타케오입니다. 네, 저희가 오랜만에 또 주식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영상에서 얘기했었던 거는 바이오 관련 주식들을 좀 주목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제가 바이오 뭐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ETF를 사도 된다고 했었고요. 아니면 이 대장단에 있는 친구들 혹은 여기 AACR을 참가하는 기업들을 사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면 ETF들 그때 마지막으로 찍었을 때가 여기였는데 여기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했네요. 여기서 한 10% 정도 지금 코엑트 바이오 ETF는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타이거 바이오도 여기는 굳이 저는 추천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한 8%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바이오도 조정받고 나서 8% 정도 올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ETF가 8% 올랐다. 이 말은 바이오 개별 주식들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 단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 기존에 시장에서 대장이었었던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제가 그때 뭐 대장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었고 알테오젠이 이렇게 가면서 어, 알테오젠을 항상 따라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 플랫폼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비슷하게 엮이기 마련인데요. 알테오젠과 많이 엮이는 그런 바이오 플랫폼이라 하면 ABL 바이오, 그 레고캠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에이프릴 바이오, 삼천당제약 정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도 실적이나 마일스톤으로 바이오 종목들은 마일스톤으로 이 회사의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바이오라 하면 마일스톤이 존재합니다. 알테오젠이 그런 대표적인 예였고요. 알테오젠과 함께 마일스톤이 존재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레고캠 바이오죠. 이 레고캠 바이오도 최근 ADC 항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대장으로서의 위치를 보여줬었고요. 이런 ADC와 관련해서는 레고캠 바이오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글로벌에서도 그렇고 좀 알아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레고캠 바이오가 최근 AACR도 참가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4월달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가 급등을 했고 이어서 ABL 바이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바이오단에서도 좀 지켜볼 만한 것들은 보로노이, 신테카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가 아니죠. 보로노이,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이 세 개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한 개 더 하면 GI 이노베이션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바이오 주식들이 적어도 제가 여기 적어놓은 이 네 개 종목들은 대장입니다. 이 바이오 업종 안에서 대장이고요. 셀트리온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대장이긴 하지만 지금 시세를 이끄는 대장은 이 네 종목이기 때문에 이 네 종목이 한꺼번에 꺾이는 게 아니라면 바이오 시세는 당분간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기도 했었는데 예전에 막 그런 뭐 세력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막 그런 것도 하고 차트 분석도 하고 HLB에 대한 뭐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내용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HLB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HLB가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벌써 20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거는 이 10만원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앞자리가 바뀌었고 HLB가 지금 몇 퍼센트 올랐냐면 여기 한 상승이 한 11월쯤부터 움직였으니까 11월 1일쯤 기준으로 해서 지금 HLB가 246%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HLB를 매수를 한다면 좀 애매하죠. 그래서 HLB의 대안이 뭐냐 하면 HLB 뭐 제약, 바이오, 글로벌 등등등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HLB 제약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 제약 뭐 11월 초부터 해서 한번 볼까요? HLB 제약이 고점까지 123%. 아직 HLB가 오른 거에 반밖에 오르지 않았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아마 더 적게 올랐을 겁니다. 11월 1일쯤부터 해서 고점까지 97%, 100%도 아직 안 올랐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순서가 바이오 HLB 그룹만 놓고 봤을 때는 HLB, 그다음 제약, 바이오. 사실 이 사이에는 번갈아 가면서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테라피틱스가 있고요. HLB 이제 그다음 생명과학, 그다음 글로벌 등등등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약을 놓친 사람들은 지금 생명과학을
늦게라도 사면서 따라 붙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생명과학도 여기 전고점을 돌파해서 날아갈 겁니다. 테라피틱스도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보면 테라피틱스도 지금 전고점 뚫기 직전이죠. 아마 테라피틱스가 원래는 2등이었는데 지금은 생명과가 비슷한 위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HLB 그룹 안에서는 이렇게 또 그룹 안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HLB가 더 오를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있습니다. 일단은 일정적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뭐냐면 일단 3월 말 FDA에서 NDA 3차 리뷰 결과가 발표됩니다. 일단 이게 뭐 일정대로 발표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3월 말 발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이 살아있고요. 만약에 그때 긍정적인 리뷰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 HLB 그룹주는 한 번 더 다 같이 슈팅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5월 16일 여기는 NDA 결과 발표, 최종 결과 발표는 5월 16일이 기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 만약에 여기 NDA의 3차 리뷰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승인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HLB 그룹주는 적어도 5월달까지는 이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NDA 결과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발표가 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단기적인 조정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때쯤 되면 이미 몇백 프로씩 상승을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거고요. 일정이 이제 소멸되기 때문에 재료 소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이어지는 일정을 갖다가 회사에서 계속 제시를 해주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후속 일정이 뭐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지금 며칠 전 HLB가 이제 급등했었던 그 이유가 간암 신약에 대한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되었다라는 건데, 지금 예상 목록에 등재되었다라는 거지 지금 등록이 확정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이 허가가 나고 나서 PBM 등록될 확률이 지금 높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등록이 된다 하면 이것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PBM 등재가 확정되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PBM이 빅3입니다. 미국에 빅3가 있어서 여기서 뭐 이 중 몇 개, 이 중에서 뭐 한 개든 두 개든, 한 개가 되면 한 번 슈팅이 나올 거고 두 개가 되면 두 번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정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상업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업화 단계에 대한 이슈 하나하나, 그래서 이 상업화 이슈 하나하나가 아마 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감이 높인 이유 중에 하나가 HLB 그룹에 대한 그 신약 간암 1차 치료제 예상 매출이 지금 27년 기준으로 2조, 이런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약을 개발하는 임상 비용이나 연구 비용이 많이 들지 사실 약을 개발하고 나서는 원가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 매출 2조 중에서 대부분이 거의 다 영업이익으로 잡힐 겁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우리가 한 1조 5천억에서 뭐 한 1조 7, 8천억 생각하더라도 이 HLB의 적정 시총이 바로 뭐 20조, 30조 단위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멀티플을 20배 주느냐 30배 주느냐에 따라서 적정 시총이 30조가 될 수도 있고 60조가 될 수도 있고 100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현재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끝나고 나서 요즘 제 눈에 들어오는 섹터가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게임입니다. 일단 제가 위에 반도체 2차전지는 매물출의 주의라고 적었는데 여기서 2차전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고체 예외, 전고체는 예외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물출에 좀 주의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고체는 이게 삼성 SDI가 확실하게 움직여주면서 전고체 대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SDI가 갑자기 꺾이지만 않으면 전고체는 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테마성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지금 전일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급락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최근에 있었던 어떤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이 여기서 나왔고요. 그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캔들입니다. 전형적인 고점 신호거든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 캔들을 기점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 국내 주식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보면 반도체 쪽, 특히 HBM, AI 반도체 이런 쪽이 당분간 좀 힘을 못 쓸 확률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을 돌파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코인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